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미래는 저녁 8시에 결정된다. 입니다. 지은이는 한승원님이고 펴낸 곳은 토네이도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한승원님은 구글 본사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전공은 해야 하는 일이었고 디자인은 하고 싶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어렵게 LG전자의 디자이너로 입사하지만 일을 하면서 한계를 느껴 퇴근 후 저녁 시간을 활용해 1년간 미국 유학을 준비합니다. 이후 카네기 멜런 대학에서 디자인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월트 디즈니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방향을 원하는 대로 바꾸면서 저녁 시간의 힘을 알게 되었고 이 시간을 활용하여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가슴이 시키는 일을 시작해 삶의 활력과 재미를 찾는가 하면 커리어 확장부터 부수입 만들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면서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이 책에는 그의 똑똑한 저녁시간 활용법과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만의 신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봅시다.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느끼는 기쁨, 작은 성취에서 오는 보람, 내 삶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는 뿌듯함으로 인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치 있는 시간은 돈보다 위대하다. 아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세계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이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24시간 동안 1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먼저 시간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자.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시간이 전부다. 우리는 돈을 재화로 바꾼다. 재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를 들어 매장에서 10만 원짜리 옷을 구입했다. 이 가격에는 원단의 가격, 옷을 디자인한 사람의 월급, 옷을 재단하고 제작하는 기계의 원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좀 더 쪼개서 보면 옷을 재단하고 제작하는 기계의 원가에는 기계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의 시간을 보상하는 월급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원가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옷 가격은 옷을 디자인한 사람의 시간, 옷을 만드는 기계를 제작한 사람의 시간, 그리고 옷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물류 작업을 한 사람의 시간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것이다. 10만 원짜리 옷을 구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10만 원은 나의 시간을 들여서 벌어들인 돈이다. 결국 이 옷은 다른 사람들의 시간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나는 시간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것이다. 옷을 구매하지 않고 직접 시간을 들여 만든다면 돈은 아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고 수명은 평균적으로 83.3년 정도로 정해져 있다. 내가 옷을 처음 만든다면 일주일 이상에 걸리기 때문에 옷을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숙련된 사람에게 위탁하는 분업의 경제가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각자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면 모든 사람이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제 시간이 돈이라는 말, 아니 시간이 전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는가?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공평한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불공평한 사실도 있다. 각자 시간의 가치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옷을 만드는 유명한 디자이너와 수습 디자이너가 있다. 유명한 디자이너는 시간당 20만 원을 받고 그가 디자인한 옷은 불티나게 팔려 시급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다. 반면 수습 디자이너는 1만 원의 시급을 받지만 그가 디자인한 옷은 잘 팔리지 않아 시급의 가치를 겨우 채운다. 즉, 자신이 얼마나 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따라 시간의 가치가 결정된다. 이것을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유명한 디자이너도 고된 수습 시절을 거쳐 프로젝트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시급이 20배로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몸값이 책정된다. 시간과 돈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동사가 있다.
바로 쓴다, 아낀다, 소비한다이다. 시간을 쓴다와 돈을 쓴다. 시간을 아낀다와 돈을 아낀다. 시간을 소비한다와 돈을 소비한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 둘은 한정성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가진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의미한 결과를 만들고 누군가는 수백억 원의 가치를 창출한다. 인생에서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돈보다 더 값진 것들을 제공한다. 첫사랑과의 데이트는 돈 이상의 가치가 있고 노력 끝에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성취감 또한 돈보다 값지다. 이 감정과 경험은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치로 표현하기 쉬운 돈을 예시로 든 것이다. 결국 이야기의 핵심은 시간의 가치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시간을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가치 있는 시간은 보람, 성취감, 재미, 즐거움 등 돈보다 위대한 선물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과 함께하는 미래. 자신의 시간의 가치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문제는 정말 어렵다. 하루 24시간을 모두 활용하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때로는 자는 시간까지 아깝다고 느낄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은 제쳐두고 자신의 시간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가치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자영업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당신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회사원이라면 당신의 시간을 회사가 구매하는 셈이다. 취업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미래의 시간을 하루에 8시간씩 회사에 반납하겠다는 약속이다. 고용계약서에는 당신의 능력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당신의 하루 8시간을 공급하시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개인 시간은 1+1=2처럼 예측 가능하지 않은 면도 있다. 퇴근 후 2시간을 사이드 프로젝트에 투자해 한 달 후에 100만 원의 수익을 만들 수 있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목표 수익을 달성할 수도 있고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단지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매진할 뿐이다. 한 달의 수입을 내기는커녕 준비 비용으로 인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의 수입도 만들 수 있다.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야 내 시간이 더 가치 있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야말로 꾸준한 베팅이다. 예를 들어 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려면 몇 시간을 공부해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려도 낙방할 수도 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공부든 실력이든 인간관계든 인생에서 중요한 건 결코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생이 계획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듯이 시간의 가치를 올리는 것 역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시간들을 쌓아나가는 것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한다.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새로운 회사에서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승진을 하고 몸값도 높아진다. 결국 내 시간이 가치가 있어서라고 깨닫는 순간은 다음 단계에 있는 이의 관계자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다. 성과를 냈을 때 동료 또는 상사로부터 그래, 넌 조금 더 가치 있을 일을 할 수 있겠어라는 인정을 받을 때 시간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혼자서 아무리 내 시간의 가치는 10만 원입니다라고 외쳐봤자 내 시간을 10만 원에 사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든 개인이 만든 시간이든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있어야 하고 하기 싫어도 밀고 나가는 집념이 필요하다. 만약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으로 무엇을 얻을지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연봉을 올리는데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취미 활동, 여행 등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시간들은 인생에 불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균형이 필요할 뿐이다. 만일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행복의 1단계는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하루에 보통 8시간을 일한다. 그 시간조차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낸다면
그만큼 축복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하고 싶은 일로 채울 수 있다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꼭 생산적일 필요는 없다. 밥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고 수익과 연결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싶은 일이 TV 시청과 게임이라면 그것도 좋다. 당신의 미래의 편안함이 함께할 것이다. 매일 저녁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매일 저녁 여행을 알아보고 있다면 곧 여행을 가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매일 저녁 2시간을 투자해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미래에 크든 작든 성과가 날 것이고 하고 싶은 일이 일상에 깊이 들어와 다른 사람들에게 저 친구는 그걸 참 잘해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내가 좋아하면 더 깊게 각인되고 그 어떤 소리보다 선명하게 들려온다. 눈이 더 크게 떠지면서 임하는 자세부터 달라진다. 매일 8시간씩 시간을 보내는 일, 직장을 제외하고 자신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기 힘든 것처럼 매일 자신이 선택해 만든 일에서 3시간 역시 삶의 깊숙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각자가 답해보자. 모두의 대답은 다르겠지만 나에게 좋은 삶은 하고 싶은 일을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삶이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떠날 수 있어야 하고 가족 공예에 관심이 생겼다면 시행할 수 있는 삶을 꿈꾼다. 해야 하는 일을 통해 여유를 얻고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시간의 가치를 올려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 관심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미래는 다가오고 있다. 좋아하는 일과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고 싶은가 아니면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은가? 가능성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시작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 자신으로 사는 시간을 확보하는 법.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지 못한다. 그렇다고 자신이 원하는 일만 하면서 살지 못하는 현실을 한탄할 필요는 없다.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잘하는 일로 성과를 내고 돈을 벌며 그 외의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 된다. 결국 문제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의 균형은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일도 처음에는 설레임으로 가득하지만 돈의 구애를 받게 되면 점점 그 마음이 무뎌지게 된다. 처음 가죽으로 내 가방을 만들 때는 재미있어서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지만 고객에게 주문이 들어와 만들 때는 재미가 매우 반감되었다. 돈 이외에는 이 가방을 만드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고 어차피 내 손을 곧 떠나갈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니 애정이 가지 않았다. 이처럼 재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생길 때 흥미가 떨어지게 된다. 해야 하는 일로 삶의 여유를 만들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이거 잘못되면 나는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의 목적이 온전히 재미일 때 즐기고 유지할 수 있다. 만약 당신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취미를 즐기고 싶은가? 운동을 하고 싶은가? 직장에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가? 투잡으로 수입을 더 높이고 싶은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확보하고 싶은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직업을 밝힌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000이고 직업은 카피라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000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직업으로 그 사람의 성향과 특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직업병이나 그 사람만의 아우라를 만들기도 한다. 나 역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휴대폰을 쓸 때 어떤 앱을 사용하든 이 앱은 왜 이렇게 디자인했을까? 이 앱을 개발한 회사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할까 등을 생각하게 된다. 주 5일, 하루 8시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눈에 들어온다. 회사원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낸다. 개인은 일정 시간을 회사에 팔고 회사는 개인의 주 40시간을 구매하는 셈이다. 본업을 하면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자기개발, 취미,
가족 및 사회활동, 여가, 건강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성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직업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반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 8시간을 회사에 헌신했다면 나머지 시간은 나의 정체성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자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현실과 이상은 차이가 있어요.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회식도 있는데 업무의 연장선이라 빠질 수도 없어요.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8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야근을 왜 하게 되었는지, 과도한 업무를 맡겠다고 한 건 아닌지, 필요하지 않는 회의에 들어가서 시간 낭비를 한 것은 아닌지, 늘 예상보다 업무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초과 근무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지 않은 회의라고 판단되면 자신이 이 회의에 필요한 사람인지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 예상보다 지체되는 일이 잦다면 일하는 방식 또는 효율성을 고민해보자. 업무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단계나 중복 작업을 제거하고 상사와의 면담을 통해 업무를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시간이 없다. 다들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나만의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자유를 경험하고 원하는 삶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다.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충성하고 무조건 오랜 시간 일하는 시대는 지났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일은 잘 못하는데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다. 열정이 넘치다 보니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벌여놓는다. 그 일을 대신 수습해야 하는 사람의 업무량만 늘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만 모르고 있다. 근무 시간으로만 업무 능력을 판단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같은 업무를 짧은 시간에 능숙하게 처리한 사람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처리한 사람이 있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일을 마친 직원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조직 문화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 생각은 그렇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시간이 곧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를 빠른 시간 안에 깔끔하게 처리하는 인재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은 길지만 업무 처리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면 관리 대상으로 봐야 한다. 구글에서 일하면서 일 참 똑똑하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을 본다. 단순히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는 것보다 일을 똑똑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8시간을 들여 처리하는 일을 더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한다. 집중해야 할 것과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고 핵심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의 요구와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작업을 줄인다. 이런 능력은 빠른 승진으로 이어진다. 회사에서 일하는 8시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신으로 사는 시간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본업에 충실한 것 이상으로 당신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습관은 어떻게 만드는가? 습관은 중요하다. 그러나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습관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하며 습관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자. 아침에 일어났다. 침대에 누운 채로 30분간 휴대폰을 보다가 침구 정리를 대충 하고 화장실에 간다. 주방으로 가 커피를 내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고 네이버 검색창에 실시간 키워드와 뉴스를 검색해본다. 이 모든 행동은 습관이다. 이 과정에서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미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행동들이 완전히 몸에 배이면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습관이라는 바구니 안에 담겨 있는 대로 움직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우리를 조정한다. 습관 중에는 노력하여 만든 좋은 습관도 있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저절로 만들어진 습관도 있을 것이다. 그 시작이 어떠하든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이라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결국 습관이 우리를 만들고 지배하는 셈이다. 습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의 말과 행동, 생각 방식 역시 습관이다. 친구들과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가? 상사와 이야기를 나눌 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언어 습관이 있는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오탈자를 체크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검토하는 습관이 있다면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된다.
당신에게 상대를 위해 문을 먼저 열어주는 습관,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습관들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심이 많다는 평을 듣고 자신의 정체성도 여기에 맞게 규정된다. 어제의 습관이 오늘도 이어질 것이고 그 습관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습관들을 통제하고 의식적으로 행동을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운동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습관화하면 건강한 몸과 멘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고, 매일 퇴근 후에 기타를 배우겠다는 결심 후 실천에 옮기면 연주를 즐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탈바꿈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습관부터 시작하면 된다.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습관은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씨앗과 같다.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양분이 풍부한 땅, 알맞은 햇빛, 적당량의 비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씨앗들이 모두 나무가 되지 못하는 이유다. 새로운 습관을 시도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습관이 나무가 되고 나면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습관을 정착시키기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될 것이고, 명상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명상을 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좋은 습관은 어제보다 나은 자신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다. 좋은 습관을 정착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습관의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습관이란 무엇일까? 먼저 습관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두자. 목표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목표는 달성하고 나면 끝이 난다. 하지만 습관은 매일 반복되는 것이므로 끝이 없고 일상에 많은 영향을 준다. 습관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이 있다. 1.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무의식적으로 발현된다. 2. 반복을 통해 만들어진다. 3. 한번 만들어진 습관은 고치기 힘들다. 4.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된다. 이처럼 처음에 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시작하더라도 반복되어 몸이 기억하게 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된다. 행동과학 이론에 따르면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두 방법의 차이는 행동의 자발성 유무다. 고전적 조건화는 널리 알려져 있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과 관련이 있다. 매일 먹이를 주기 전 종을 치면 종소리만 들어도 개는 곧 먹이를 줄 것이라 예상하고 침을 흘린다. 우리가 가진 습관의 일부는 고전적 조건화에 따라 형성이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을 보는 습관, 컴퓨터를 켜면 가장 먼저 이메일을 확인하는 습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조작적 조건화는 어떤 행동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상하여 그 행동이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그 행동을 자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한 실험에서 원숭이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채로 버튼을 주었다. 원숭이는 우연히 버튼을 누르게 되었고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나나를 얻었다. 원숭이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바나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후에는 바나나가 먹고 싶으면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이때 행동이 반복되는 것을 먹이를 강화물이라고 한다. 아이가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쓸 때마다 장난감을 사주면 아이의 행동이 강화된다. 부모가 결국 장난감을 사준다는 것이 학습되어 필요할 때마다 떼를 쓰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결과를 고려한 것이라면 조작적 조건화에 해당된다. 운동 후에 느껴지는 개운함 때문에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고 명상 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좋아서 매일 5분씩 아침 명상을 하는 식이다. 즉, 좋은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한 뒤의 긍정적인 상태, 결과와 보상을 떠올리고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좋은 습관은 무엇이고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단순히 결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습관은 호르몬, 세포와의 작용 그리고 뇌에서의 복잡한 전기 신호가 반복되면서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습관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현재 뇌와 몸에 각인된 습성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강한 결심과 헌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8시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습관을 만들고자 한다. 저녁 8시와 사이드 프로젝트는 것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서로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많은 노력과 결심이 필요하다. 그러다 매일 저녁 8시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반복하면 뇌의 세포와 신호들이 연결되기 시작한다. 저녁 8시와 사이드 프로젝트가 연결되어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뇌에 각인되어 노력이 줄어들어도 저절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고 결국에는 애쓰지 않아도 습관처럼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뇌는 놀랍게도 이런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일궈낸 변화에 항상 적응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뇌의 신경가소성은 새로운 조건 또는 환경을 통해 뇌가 스스로 신경 회로를 바꾸는 능력으로 새로운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즉, 뇌는 결심과 반복적인 노력이 합쳐지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신경가소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경험 기반의 신경가소성과 자신이 주도하는 신경가소성이다. 경험 기반의 신경가소성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험이 반복되어 뇌가 그 경험에 맞게 재구성되는 것이다. 보통 이런 습관은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긴장하면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라든지 앉으면 다리를 떠는 습관 같은 것이다. 자신이 주도하는 신경가소성은 습관을 통해 얻는 보상 혹은 긍정적인 기분을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일 건강식을 먹고 운동하는 습관, 미팅을 할 때 미리 준비하는 습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은 내 옆에 두고 나쁜 습관은 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신경 시스템은 행동을 관찰하고 그에 따른 도파민 혹은 화학물질을 뇌에서 만들어낸다. 만약 뇌가 어떤 행동 패턴이나 행동과 만족의 연결고리를 발견하면 그 연결고리를 잘 저장해둔다. 그리고 이것으로 감정 혹은 기억을 만들어낸다. 어느 특정한 냄새를 맡으면 고향 생각이 나거나 어떤 음악을 들으면 예전 기억이 떠오르는 현상은 뇌가 그 두 개의 행동과 만족의 연결고리를 잘 저장해 두었기 때문이다. 연결고리가 저장되는 곳은 의식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아닌 무의식인 행동을 관장하는 곳이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기 힘들다. APSU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데브라 로즈 윌슨은 미국의 건강 매체 헬스라인에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습관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바로 신호, 활동, 보상이다. 신호 시간이 남는다. 활동 인스타그램 피드를 본다. 보상 도파민이 만들어진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일을 하다가 막힌 느낌이 든다. 신호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운다. 활동 담배를 피면 잠시나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난 기분이 든다. 보상 이 활동이 반복되면 뇌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게 된다. 이 연결된 활동이 반복되면 뇌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저장되어 일을 하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 습관처럼 담배 피우고 싶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거의 모든 습관은 이 세 가지 요소로 형성되어 있다. 여러 개의 활동이 연결된 덩어리들이 모여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정체성이 된다.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원한다. 변화는 습관 개선에서 시작되므로 나쁜 습관을 개선하고 싶다면 무의식적으로 한 활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 그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었을까? 더 건강한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일지도 모른다. 기록은 일상을 돌아보고 왜에 대한 질문을 가장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한다. 신호, 활동, 보상 세 가지 연결고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석하고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기록해보자.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나쁜 습관들이 다시 나올 수도 있지만 의식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느껴지는 즐거움에 집중하고 반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복적인 활동이 무의식의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이 원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될 것이다.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쁜 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나쁜 습관을 건강한 습관으로 대체한다. 만약 매일 6시에 술 한 잔을 마시는 게 습관이 되었다면 술이 아니라 탄산수 혹은 제로콜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시간이 남을 때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는 것이 습관이라면 인스타그램 대신 전자책을 열어보는 것으로 대체해보자. 2. 작게 시작해 빌드업해 나간다.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하겠다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하루에 1시간 산책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산책이 습관이 된 다음에는 그 습관을 운동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3. 습관을 시작하기 쉽게 환경을 설정하라. 만약 일기 쓰는 것을 습관화하고 싶다면 일기장과 펜을 침대 옆에 두자. 만약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운동에 필요한 옷과 도구를 담는 가방을 마련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자. 4.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실제로 달리는 것과 비슷한 뇌 자극이 온다고 한다. 달리기를 마친 후 상쾌함 등과 같이 달리기를 습관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그것을 생생하게 그려보자.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31%의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그중 단 35%만 2개월 이상 습관을 유지하고 다시 그 중에서 19%만이 2년 이상 계획을 지켜 습관을 만든다고 한다. 이처럼 습관을 버리거나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다. 씨앗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토양, 양분, 일조량, 비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습관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과 환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살면서 완벽한 타이밍과 환경을 만들 수 없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많은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키우기 위해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다음 예시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습관을 쓰고 점검해보자. 매일 아침 침구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가? 매일 아침 명상을 하는가? 건강을 위해 어떤 아침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잠시 틈이 나면 인스타그램 피드를 아무 생각 없이 보는가? 발표할 때 말을 더듬는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떠는 버릇이 있는가? 자신이 원하는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인지 생각하고 바꾸고 싶은 습관과 발전시킬 부분을 적어내려가다 보면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혼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습관이 정착되면 항상 자연스럽게 그 일을 찾게 된다. 다음 프로젝트는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면서 들떠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다. 항상 사이드 프로젝트를 옆에 두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업 윌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